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아, 정말 그랬지요. 차가운 바람이 산자락을 휘감던 2월 오후였습니다. 법은 스님은 여느 때처럼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45살 나이에도 움직임이 민첩했고 오랜 산 생활로 몸이 튼튼했지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네. 법당에서 저녁 예불을 마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암자에 온 지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고요함이 몸에 배었지요. 암자는 작았습니다. 법당 하나, 스님이 사는 방 하나, 납골당 작은 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집까지 걸어서 30분은 걸리는 깊은 산속이었지만 스님에게는 이 고요함이 소중했지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산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스님은 마지막 일과로 납골당 방으로 갔어요. 그 방에는 24개의 나무 위패가 정성스럽게 모셔져 있었지요. 모두 이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한 거였습니다. 스님은 매일 저녁 위패들을 닦고 향을 피웠어요. 오늘도 평안하셨기를. 각 위패 앞에서 작은 절을 올렸습니다. 이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스님에게는 모두 소중한 인연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조용해야 할 시간인데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미묘한 기운이 방 안에 감돌았어요. 기분 탓이겠지.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쳤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산속 고요함이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하지만 촛불을 끄고 나서려던 그때 뒤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드르륵 나무 스치는 소리처럼 미세했어요. 스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역시 기분 탓인가. 다시 걸으려 했는데 또 드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선명했어요. 분명 방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였지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적은 없었어요. 천천히 뒤돌아 어둠 속 위패들을 봤습니다. 방이 어두웠지만 달빛으로 윤곽이 보였지요. 맨 뒤 구석 위패가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눈이 잘못 본 건 아닐까. 더 자세히 보니 확실히 움직였습니다. 아미타불. 작은 소리로 연부를 외웠어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요. 손전등을 켜려다 망설였어요. 불빛 아래 뭔가 발견될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암자 주인으로서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으로서요. 분명 바람 때문일 거야. 스스로 달래며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위패들을 비췄어요. 처음에는 평상시 같았습니다. 24개 위패가 제자리에 있었지요. 안도하며 불빛을 움직였어요. 착각이었나. 그런데 맨 뒤 구석에 닿았을 때 그 위패가 3cm 앞으로 나와 있었어요. 매일 닦는 스님 눈에는 분명했지요. 이상하다.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김미선이라고 적힌 위패는 3년 전에 모셔진 거였어요. 마을에서 병으로 돌아가신 젊은 여성이라고 들었지요. 원래 자리로 밀어넣으려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위패가 차갑지 않았습니다. 겨울밤 나무가 따뜻할 리 없는데 체온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손을 재빨리 뗐습니다. 다른 위패들은 차가웠지요. 오직 그 하나만 따뜻했어요. 그때 불빛 아래 뭔가 움직였습니다. 위패 뒤에서 하얀 게 스르륵 지나갔어요. 불빛을 돌렸지만 아무것도 없었지요. 벽과 위패들 뿐이었어요. 오늘 잠을 못 잔 모양이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위패를 제자리로 넣었어요. 이번에는 온도가 정상이었지요. 다른 위패들도 확인했지만 모두 제자리였어요. 내일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지. 김미선 씨에 대해 더 알 수 있을지도. 그렇게 생각하며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불안이 남았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따뜻한 촉감과 하얀 전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불 마치고 확인했는데 위패가 다시 벗어나 있었어요. 어젯밤 제자리에 넣었는데요. 만져보니 따뜻했지요. 다른 건 차가웠어요. 이상하다. 자세히 봤지만 겉으로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운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살아 숨쉬는 듯 했지요.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그 위패만 벗어나 있고 따뜻했어요. 점점 불안해졌지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사흘째 밤 예불 마치고 나오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스르 천 스치는 듯 했어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김미선 위패 뒤에서 하얀 게 움직였어요. 천인 줄 알았는데 뱀이었습니다. 새하얀 뱀이요. 이게 뭐지? 뱀은 위패 주변을 맴돌았어요. 지키는 듯 했지요. 눈이 지성있게 느껴졌습니다. 인간 눈처럼요. 서로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이 뱀은 해치지 않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가 없었지요. 오히려 슬픔이 느껴졌어요. 너는 누구냐? 작은 소리로 물으니 뱀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말을 이해한 듯 했지요. 정말 놀랐어요. 김미선 씨와 관련 있느냐? 뱀이 위패 쪽으로 몸을 돌리고 한 바퀴 돌더니 다시 봤어요. 여러 생각이 교차했지요. 보통이라면 쫓아내야 할 텐데 전하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연이 있느냐?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니 뱀이 몸을 일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알아듣는구나. 15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요. 뱀이 위패에 고개를 조아렸어요. 저라는 듯 했지요. 김미선 씨를 그리워하느냐?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모습이 슬퍼 보였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그렇구나, 인연이 깊었구나. 스님은 뱀 옆에 앉았어요. 자연스럽게 느껴졌지요. 나도 매일 기도해. 좋은 곳에 가셨기를. 뱀이 몸을 움직였어요. 위로받는 듯 했지요. 그런데 자신이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침착할까?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지만 명확하지 않았지요. 너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느냐? 뱀이 위패를 3번 건드렸어요. 3년. 고개를 끄덕였지요. 3년 동안 있었구나. 왜 이제야 나타났느냐? 뱀이 망설이다 스님을 빤히 봤어요. 눈빛이 인간적이었지요. 말하고 싶은 게 있느냐? 눈에서 눈물처럼 반짝였어요. 그 순간 스님 가슴에 아픔이 되살아났지요. 너도 누군가를 잃었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감이 형성됐지요. 뱀은 더 작게 웅크렸어요. 스님은 침묵한 후 향을 피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자. 연기가 피어오르니 뱀이 고개를 들고 위패에 조아렸어요.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신비로웠지요. 기도 후 앞으로도 여기 있느냐? 뱀이 망설이다 끄덕였어요. 그럼 함께 지내자. 외로울 테니까. 뱀 눈빛이 밝아졌지요. 하지만 사람들 놀랄 테니 숨어 있어야 해. 뱀이 이해하듯 끄덕였어요. 그날 밤부터 동거가 시작됐지요.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 만나 시간을 보냈어요. 며칠 지나 교감이 깊어졌지요. 마음이 통했어요.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사연이 있을 거야. 어느 밤 말하니 뱀이 위패 앞에 몸을 펼쳤어요. 털어놓을 준비처럼요. 천천히 해도 돼. 끝까지 들어줄게. 뱀이 고개를 들고 울음소리를 냈어요. 쓱 흐느끼는 듯 했지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렇게 소중했구나. 뱀이 꼬리로 바닥에 시비를 그렸어요. 12살. 고개를 끄덕였지요. 12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뱀이 몸을 웅크렸어요. 겁먹은 아이처럼요. 모든 게 이해됐지요. 어린 시절 많이 아팠구나. 뱀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어린 나이 병으로 고생하고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났지요. 그때부터 함께였느냐? 끄덕였어요. 꼬리로 하트 모양을 그렸지요. 사랑했구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런데 뱀 몸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흐릿해졌다.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지요. 어떻게 된 거지? 일어서려다 뱀 모습이 변했어요. 어린 소녀 실루엣이 보였지요. 이럴 수가. 숨을 멈췄어요. 하지만 곧 뱀으로 돌아왔지요. 너는 김미선이구나. 뱀이 끄덕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요. 죽은 사람이 뱀으로 나타났다는 게요. 그런데 두렵지 않았어요. 낯설지 않았지요. 왜 익숙할까? 보통이라면 놀라야 할 텐데 침착했어요. 미선아. 부드럽게 부르니 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에 어린아이 순진함이 있었지요. 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느냐? 좋은 곳으로 가야지. 미선이가 망설이다 꼬리로 XX와 물음표를 그렸어요. 잘못된 게 있느냐? 끄덕였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줄 수 있느냐? 고민하더니 스님 손목에 다가왔어요. 조금 놀랐지만 손을 안 뗐지요. 닿는 순간 머릿속에 영상이 떠올랐어요. 하얀 병원복 입은 소녀가 누워있고 젊은 여성이 옆에 있었지요. 엄마 아파요. 괜찮아, 미선아. 의사 선생님이 고쳐줄 거야. 다음 장면에서 복도 걸어가는 의사 뒷모습이 익숙했어요. 설마 얼굴은 안 보였지요. 영상이 끝나니 미선이가 봤어요. 눈빛이 간절했지요. 내가 그 병원에 있었다는 말이냐?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병원복, 복도 뛰어가던 기억,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기억요. 나는 예전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선이가 글씨를 썼어요. 고마워요. 무엇을? 도와주세요. 무엇을? 망설이다 썼어요. 엄마.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지요. 어린 시절 병, 과거 병원 일, 도움 요청 이유요. 미선이 너의 엄마가. 미선이가 슬픈 눈으로 끄덕였어요. 딸 잃고 실성한 여성 기억이 떠올랐지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묻어둔 기억이 밀려왔거든요. 미선아, 엄마 이름이 박영희 씨인가? 눈을 크게 뜨고 끄덕였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지요. 이제 분명해졌어요. 나를 기억하는구나. 위패 앞에 앉아 침묵했어요. 용기 내듯이요. 미선아, 이야기할 게 있다. 미선이가 봤어요. 사실 나는 예전에 의사였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18년 전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 전문의로 일했지. 이름은 김진우였어. 미선이 눈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있었지요. 그래, 나를 기억하구나. 너 담당했던 김진우 의사야.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어요. 너는 용감한 아이였어. 12살에도 수술 무서워하지 않고 밝게 웃었지. 다른 환자들에게 힘이 됐어. 미선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기뻐하는 듯 했지요. 그런데 병은 어려웠어. 선천성 심장병에 합병증까지. 미선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상의하고 새 치료법 시도했지. 눈물이 흘렀어요. 결국 구하지 못했어. 4번째 수술에서 더 말을 못했어요. 18년 지났지만 절망이 생생했지요. 미선이가 다가와 손에 머리를 기댔어요. 위로하는 듯 했지요. 그 후 어머니 박영희 씨가 무너졌어. 하나뿐인 딸 잃었으니 충격이었겠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를 원망했어. 당연하지. 미선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라는 듯요. 아니다, 미선아. 원망 당연했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 자신을 용서 못한 거야. 얼굴을 감쌌어요. 그날 밤 의사 가운 벗었어. 환자 생명을 맡길 수 없다고. 미선이가 놀라 일어났어요. 한 달 후 모든 걸 정리하고 산으로 왔어. 속세버리고 죄 지은 나를 위해 참회하려고 미선이를 봤어요. 18년 동안 매일 너와 어머니 위해 기도했어. 그런데 죄책감은 안 줄었어. 미선이가 글씨 썼어요. 아니에요. 뭐가?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고마웠어요. 선생님 있어서 덜 아팠어요. 눈물이 더 흘렀어요. 왜 아직 세상에 있느냐? 망설이다 썼어요. 엄마가 아파해요. 엄마가 미쳐버렸어요. 가슴이 미워졌지요. 어머니 걱정하며 머무르는구나. 끄덕였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좋아지게 해주세요. 글씨를 오래 봤어요.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박영희 씨 어디 있느냐? 정신병원에요. 20년째요. 주먹이 쥐어졌어요. 20년. 죽은 후 18년. 병원 생활 합쳐 20년이요. 매일 저를 찾아요. 불러요. 미선아 어디 있니? 하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엄마 만나서 말해주세요. 미선이가 괜찮다고. 좋은 곳에 갔다고. 그러면 엄마 편해질 거예요. 오래 고민했어요. 18년 피해온 과거 마주하는 게 쉽지 않았지요. 그런데 미선이 눈빛 보니 거절 못했어요. 알겠다. 만나보겠다. 미선이 눈에 희망이 반짝였지요. 약속 후 미선이 모습에 변화가 있었어요. 슬픔에 희망이 스며들었지요. 미선아, 그 전에 물어볼 게 있다. 고개를 기울였어요. 내가 가면 너 편안해질 수 있느냐? 글씨 썼어요. 네. 어떻게 확신하느냐? 엄마가 놓아주면 저도 갈 수 있어요. 의미를 알았어요. 어머니 그리움 때문이었지요. 다음날 아침 마을로 내려갔어요. 18년 만에 암자 떠나는 거였지요. 이장님께 박영희 씨 물었어요. 아, 영희 씨요? 안타까워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치매병원, 마음 편한 병원이요. 20년째 딸 잃고 정신 놓으셔서 가슴 무거워졌어요. 면회 가능하나요? 가족 아니면 어렵지만 예전 인연이 있습니다. 더 설명 안 했어요. 그 오후 도시로 갔어요. 버스 타며 마음 복잡했지요.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병원 도착해 면회 신청했어요. 가족 아니신데 예전 김미선 담당 의사였어요. 직원이 놀랐지요. 기다려보세요. 중년 남성이 왔어요. 정신과 과장이요.
김진우 선생님이십니까? 본명 듣고 놀랐어요. 네, 박영희 씨가 선생님 이야기 자주 하세요.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요? 미선이 담당 의사님이 최선 다했다고, 밤새 수술했다고. 깜짝 놀랐어요. 원망할 줄 알았는데 감사했어요. 구하지 못해서. 원망 안 해요. 감사해요. 눈물이 맺혔어요. 병실로 안내받아 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18년 만이요. 문 열리니 창가에 앉은 여성이 보였어요. 머리 반백, 얼굴에 세월 흔적 깊었지요. 영희 씨. 고개 돌리니 눈이 커졌어요. 김 선생님. 네, 저예요.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 정말이세요? 옆에 앉았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미선이는 어디예요? 데리고 오셨어요? 가슴 아팠어요. 딸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영희 씨, 미선이 이야기해야겠어요. 미선이가 어떻게 됐나요? 손을 잡았어요. 미선이는 용감한 아이였어요. 그럼요, 우리 미선이는 착하고 용감했어요. 아이가 영희 씨에게 전할 말이 있어요.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뭐라고요? 미선이가 엄마 걱정돼서 좋은 곳 못 간다고.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 미선이는 좋은 곳에 있어요.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은 곳요. 그런데 엄마가 그리워해 마음 아프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선이가 그랬나요? 네.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자신 걱정 말고 엄마 자신 위에 살라고. 미선이 없이 어떻게 꼭 안아줬어요. 미선이는 항상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슬퍼하시면 아이도 슬퍼해요. 어깨에 기대 울었어요. 미선이가 괜찮다고 했나요? 네, 사랑하고 고맙다고. 한참 울다 고개 들었어요. 그동안 미선이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해해요. 그런데 미선이가 그렇게 말했다면 이제 보내줘야겠네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미선아. 창밖 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걱정 말고 행복하게 지내렴. 그 순간 하얀 나비가 날아갔어요. 우리 둘 다 봤지요. 작별 인사처럼요. 만남 마치고 암자로 돌아온 마음 복잡했어요. 18년 죄책감이 조금 덜어졌지만 미선이가 남아있었지요. 밤에 납골당 들어서니 미선이가 기다렸어요. 투명해지고 소녀 모습이 겹쳐 보였지요. 미선아, 어머니 만났어. 몸을 일으켰어요. 눈빛 간절했지요. 보내주겠다고 하셨어. 그 말에 따뜻한 빛이 났어요. 그런데 슬픔도요. 글씨 썼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사랑하고 걱정 말고 가라고. 고마워요. 선생님도. 옆에 앉았어요. 나야말로 고맙다. 너 덕에 용기 냈어. 미선이가 소녀 모습으로 변했어요. 12살 그대로요. 선생님. 처음 목소리 냈어요. 미선아.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 할 말 있어요. 뭐든 말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지요. 죽은 건 선생님 때문 아니에요. 놀라봤어요. 무슨 말이야? 수술 전부터 알았어요. 오래 못 산다는 거. 숨이 멎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아픈 아이들은 알아요. 몸 상태를. 슬픈 미소 지었어요. 선생님이 애쓰시는 거 보니 고마웠어요. 가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미선아. 밤새 수술하고 새 치료법 찾아주시고 행복했어요. 아니에요? 덕분에 3개월 더 살았어요. 엄마와 추억 만들었고요. 손을 꼭 잡았어요. 첫 수술 후 이미 갈 때였어요. 그런데 포기 안 하셨잖아요. 그때 기억 떠올랐어요. 다른 의사들 포기했지만 끝까지 했지요. 2번째, 3번째, 4번째. 그 시간이 소중했어요. 18년 자신 탓하시다니 마음 아팠어요. 왜 이제야? 준비 안 돼 있었어요. 그때 말했으면 믿지 못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18년 전엔 못 받아들였을 거요. 이제는 달라요. 산에서 참회하며 마음 맑아지셨어요. 얼굴을 봤어요. 자신 용서하세요. 감사했어요. 아니었다면 엄마와 오래 못 함께 있어요. 일어나 위패 앞에 섰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뭐야? 엄마도 원망 안 했어요. 고개 들었어요. 병원 간 이유는 슬픔 때문이에요. 그런데 항상 감사했어요. 늘 말했어요. 김 선생님이 얼마나 애써주셨는지.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어요. 그러니 자신 용서하세요. 다가와 안아줬어요. 행복하셔야 저도 편히 가요. 몸에서 밝은 빛이 났어요. 미선아, 이제? 네, 갈 시간이에요. 끄덕였어요. 무섭지? 안 무서워요. 좋은 곳이라 하셨잖아요. 밝게 웃었어요. 언젠가 엄마와 선생님도 만나러 오실 거잖아요. 꼭 안아줬어요. 미선아,
고마웠다. 새로운 삶 살게 됐어. 저도요. 몸이 빛으로 변했어요. 마지막 부탁 있어요. 뭐든 다시 의사 되세요. 놀랐어요. 환자들이 기다릴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요. 하지만 훌륭한 의사예요. 포기 마세요. 모습이 거의 빛이 됐어요. 약속해요. 고민하다 끄덕였어요. 알겠다. 고마워요. 마지막 미소 지으며 빛으로 사라졌어요. 혼자 남아 빛 사라진 자리를 오래 봤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지요. 그 후 암자의 평화가 왔어요. 18년 만에 편안한 잠을 잤지요. 다음날 납골당 들어서니 위패에서 향기가 났고 하얀 꽃잎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미선아, 좋은 곳 같구나. 미소 지으며 꽃잎 모았어요. 위패 앞에서 마지막 인사 올렸어요. 고맙다, 미선아. 새로운 삶 시작할 수 있게 됐어.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의사였다고 알렸어요. 모두 놀랐지만 반가워했지요. 그래서 침착하셨군요. 이장님이 말했어요. 아픈 사람 많이 보셨어요. 며칠 후 박영희 씨 다시 만나러 갔어요. 미선이 떠났다고 전하려고요. 영희 씨 미선이 좋은 것 같아요. 한참 조용히 있다 창밖 보며 말했어요. 느껴져요. 미선이가 편안해졌다는 게 18년 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저도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미선이가 걱정 말라 하니 제 삶 살아야죠.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도 의사로 돌아가세요. 미선이가 원할 거예요. 한 달 후 결심했어요. 암자 떠나 의사로 돌아가기로요. 큰 병원 아니고 작은 시골 진료소 열기로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미선이 약속 지키려고요. 모두 환영했지요. 의사가 필요했거든요. 준비 중 박영희 씨 소식 들었어요. 퇴원하고 새 삶 시작한다고요. 미선이 이야기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려고 해요. 아이 잃은 부모들에게 희망 주고 싶어요. 가슴 뭉클해졌지요. 고통을 돕는 힘으로 바꾸는 거요. 몇 달 후 진료소 문 열었어요. 미선 진료소라고 적혔지요. 첫 환자는 어린아이였어요. 김진우 의사가 된 그는 진료하며 벅찼지요. 다시 시작이구나. 낮에 환자 돌보고 밤에 수술도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미선이 말이 용기 줬거든요. 어린 환자 만날 때 미선이 떠올라 정성껏 돌봤어요. 1년 후 진료소는 믿을 만한 곳 됐어요. 멀리서도 찾아왔지요. 어떻게 잘 돌보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비결 있어요? 창밖 보며 미소 지었어요. 특별한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누구요? 미선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이요. 창밖 하얀 나비가 날았어요. 미선아, 약속 잘 지키고 있지? 너 덕에 진짜 의사가 됐어. 저녁에 산 바라봤어요. 다른 스님이 지키고 있었지요. 고맙다, 미선아. 미안했다. 목소리가 퍼졌어요. 이제야 의사다운 의사가 된 것 같아. 내일 환자 생각하며 집으로 갔어요. 발걸음 가볍고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지요. 어둠 속에서도 앞길 비춰주는 게 있었어요. 미선이가 남긴 사랑, 용서, 희망이요. 이렇게 산속 암자 이야기 따뜻한 희망으로 끝났어요. 참, 우리가 큰 실패라 생각하는 게 누군가에겐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용서는 자신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김진우 의사가 미선이 통해 배웠지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진심과 노력, 누군가 분명히 알 테니까요.